명리학 입문 천간의 합과 충 강의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라 현실적인 면보다는 다소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작용이 나타납니다. 천간이 합이 되면 다정다감하고 유대감이 좋은 반면 천간이 충이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1. 천간합. 천간의 합은 육합이라 하여 자신과 여섯 번째 거리에 있는 오행과 합을 하게 되고 음간과 양간의 합이라 부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천간의 합은 같은 양권이나 음권 간 오행이 합이 됩니다. 천간합. 합은 다정다감하면서 밝고 명랑해 누구에게나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명식 중에 천간의 합이 있으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크고 사교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합이 너무 많으면 다정함이 지나쳐 이성 간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고도 봅니다. 아래에는 천간의 각 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해 두었으나 천간합의 성격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기합토 중정지합. 가장 바람직한 합으로 마음이 넓고 타인과 마찰이나 갈등 없이 바른 길을 간다고 봅니다. 갑은 양목이며 기는 음토가 됩니다. 육친관계는 갑목 입장에서 기토는 정제의 아내가 되고 기토 입장에서 갑목은 정관으로 남편이 됩니다. 을경합금 인이지합. 어질고 의리가 있으며 강직하여 다정다감하면서도 결단력이 있다고 봅니다. 경금은 양금이며 을목은 음목이 됩니다. 육친관계는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정제의 아내가 되고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으로 남편이 됩니다. 즉 상호 극하는 관계이면서 음과 양이 합을 이뤄 새로운 기운을 생성한다 할 것입니다. 병신합수 위험지합. 권위가 있고 엄격하며 힘으로 굴복시켜 합을 이룬 것으로 불협화음이나 부적절함이 포함됩니다. 병신합이면 때에 따라 삼각관계나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써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병화의 강한 힘이 신금을 녹이는 형상으로 신금이 물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정임안목 음란지합. 어진 성품이지만 감정에 치우치기 쉽다고 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아슬아슬한 연애를 이어가는 형국이 됩니다. 같은 취미나 활동을 하는 집단 속에서 합의 기운을 키운다고 봅니다. 온전히 이어나가기 힘든 합으로 주변에 보이지 않는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게합화 무정지합. 정이 없고 무정하다고 봅니다. 합을 이루나 편차가 커 어려운 만남이 되고 종교계와 인연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과 조화롭지 못해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간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천간합은 기본적으로 육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갑목이라면은 자기 자리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번째가 이렇게 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육합이라고 합니다. 자, 을목 같으면 어떻습니까? 을목 같으면 자기 자리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렇게 여섯 번째 자리가 이렇게 육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육합 여섯 번째죠. 을목은 두 번째니까 일곱 번째 있는 경금하고 이렇게 육합이 되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육합이 되고 정화 같으면 이렇게 육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자리와 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육합이라고 합니다. 이 합 같은 경우에는 합이 되면은 통상 다정다감하다고 그럽니다. 다정다감하고 다정다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단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떤 중대한 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성격상으로 다정다감하니까 누구에게도 좀 친절하고 편안한 그런 입장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반면에 여기까지는 그 합의될 때 이야기고요. 만약에 합화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천간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넉자식이죠, 그죠? 여기 연주, 월주, 일주, 시주고 여기는 연지, 그다음 월지, 일지, 시지가 있는데 요게 일주라고 보면은 만약 요렇게 합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부모궁이고 조상궁이니까 부모와 조부모가 상당히 좀 다정다감하고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 여기 합화가 돼 가지고 만약에 다른 오행으로 바뀌면은 두 육친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사라지는 인연이 끊어지는 그런 결과도 생기니까 합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뭐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이 뭐 합은 좋고 뭐 충은 나쁘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합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합화가 되면은 그 육친과 인연이 끊어지는 그런 결과도 생기니까, 합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갑기 합토가 있고, 얼경 합금이 있고, 병신 합수, 그 다음에 정임 합목, 그 다음 무게 합화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합화가 되면은 해당 육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 합까지 생기면은 해당 육친 간에 상당히 다정다감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천간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천간충, 천간의 충은 칠충이라 하여 자신과 일곱 번째 있는 오행과 충을 이루게 되고, 양간은 양간과 음간은 음간과 충을 이루게 됩니다. 충의 경우는 서로 권역이 다른 오행끼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권은 음권과 음권의 천간은 양권의 천간과 충을 이룹니다. 천간충은 근묘와 실론에 의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간과 월간의 충이면 조부와 부모의 갈등이라 부모를 따라 유년기의 타향을 전전하기 쉽습니다. 월간과 일간이 충이면 부모와 뜻이 잘 맞지 않아 갈등이 커지거나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간과 시간이 충이면 역시 자식과의 문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갑경충, 큰 나무와 도끼가 부딪히면 나무도 도끼도 모두 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목과 양금의 충돌이지만 정작 피해는 나무가 더 크게 됩니다. 을신충, 작은 풀을 가위로 자르면 풀도 다치지만 가위도 상하게 됩니다. 음목과 음금의 충돌이 되지만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을목이 됩니다. 병임충, 큰 물과 큰 불이 부딪히면 불은 꺼지고 물은 마르게 됩니다. 양화와 양수의 충돌이 되지만 물보다는 불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정계충, 작은 불과 작은 물이 만나면 물도 불도 상한다고 봅니다. 음화와 음수의 충돌이지만 작은 불이라도 불이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천간충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합 같은 경우에는 육합이라고 그랬죠. 합은 육합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육합이라고 그랬는데, 충 같은 경우에는 칠충이라고 그럽니다. 칠충. 보시면은 요 간목 같으면 자기 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되는 이렇게 경금하고 충이 되고, 을목은 자신의 자리부터 일곱 번째 되는 신금하고 이렇게 충이 되고, 병화는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일곱 번째 자리죠. 이제 임수하고, 정화는 이렇게 개수하고 이렇게 정계충이 됩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자리하고 충이 된다고 해가지고 칠충, 합은 여섯 번째 자리하고 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육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충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해당 육친이나 해당 궁위와 상당히 갈등 관계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동수가 생긴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있다고 보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거 연월간이 이렇게 충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부모하고 부모가 갈등이 생기거나, 사회궁이 이건 또 직업궁이 되겠죠, 그죠? 직업궁에 이렇게 충이 되는 경우니까 직업상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성장기에 부모하고 조부모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타양살이로 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만약 일간하고 충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자리가 조금 위태로운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정신적으로 갈등이 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고, 시간하고 충이 되면은 자식과 좀 갈등 관계가 생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충 같은 경우에는 학파에 따라서는 이 충은 인정하지 않고, 천간충은 인정하지 않고 천간은 극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간충 같은 게 어떻습니까? 간목하고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은 간목도 다치지만 경금도 상한다, 이렇게 보는 게 충이고요. 극으로만 해석하면은 이렇게 갑경충이 되면은 일방적으로 간목이 제거당하는 그런 경우가 극입니다. 사주 플러스는 일단 충을 인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학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파에 따라서 이 이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질문은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갈등,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궁위간의 충이면은 해당 궁위간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십성간의 충이면은 그 해당 십성간에 이동수가 생긴다든가 갈등 관계가 생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연월주가 충이면은 어린 나이에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 그런 경우가 되겠고, 월주하고 일주가 충이 되면은 성장기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주하고 시주하고 충이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노년기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뭐 갑경충, 얼신충, 병임충, 정계충 해놨는데요. 개별적으로 그 성격은 그렇게 크게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십성에 따른 해석하고 아니면 궁에 따른, 자, 그런 해석 정도를 감안하시면 되겠고, 개별적으로 갑경충이 어떻다, 얼신충이 어떻다, 아니 병임충이 어떻다, 정계충이 어떻다, 이렇게까지는 구분하지 않아도 될 걸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도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여기 설명드린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천간충은 금묘화실론에 의해 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놔놓고 연월간이 충이면은 조부모와 부모 간의 갈등이라 가지고 부모를 따라 가지고 유년기에 이동수가 생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월간과 일간이 충이면은 부모와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갈등이 커지거나 집을 나가 객치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일간과 시간이 충이면은 자식과의 문제로 해석하니까 나중에 노년기가 됐을 때 자식과 함께 동거하기 힘들거나 자식으로부터 어떤 그 부양이나 복양을 받기 힘들다.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어서 조금 자신이 그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때 노년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자, 그런 정도의 사주가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